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뒤쪽 몸통 근육 중에 가장 얕은 층을 구성하는, 즉 가장 표층을 구성하는 근육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등 세모근, 승모근이라고도 부르고요. 트라페지우스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육을 공부를 할 때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근육이 붙는 부착점 중에 하나인 이는 곳이라고 하죠. 오리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근육이 닿는 곳, 인설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근육을 담당하는 너브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터리, 그 근육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트라페지우스 머슬에 대해서 그려놨는데요. 얘는 지금 우측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얘가 이제 좌측으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약간 비스듬한 뒤쪽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얘는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리진은 이 후두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는 흉추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후두부는 얘가 바로 후두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후두부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능선처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줄로 능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위쪽을 수페리어 누칼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을 인페리어 누칼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수페리어 누칼 라인에 미디얼에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위로 융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튜버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부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목으로 이어지는 부위는 제가 또 옆에다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페리어 루칼 라인이 있을 거고, 이 양옆에 미디얼 3분의 1씩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가운데 이 융기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튜버런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 밑에 목덜미 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목덜미 인대는 척추뼈 뒤쪽의 인대 중에 가장 두껍고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인대인데요. 얘를 바로 누칼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목덜미 인대에 이렇게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부착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7부터 이제 여기 이 밑이 T1에 해당이 되겠죠. 흉추 1번. 이 C7부터는 가시돌기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요 끝 지점에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부착을 하면서 아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리진은 수페리어 누칼 라인, 위 목덜미선에 미디얼 3분의 1에 이제 양옆으로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가운데에 있는 바깥 뒤통수뼈 융기,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튜버런스, 여기에 부착을 하고 그 밑에 목덜미 인대, 누칼 리가먼트를 따라서 밑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C7부터 T12까지는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시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오리진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오리진은 바로 이 후두부에 있는 수페리어 누칼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융기를 지나서 누칼 리가먼트, 그리고 C7부터 T12까지의 가시돌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오리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설션은 바로 이쪽 가쪽에 있는 구조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인설션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빗장뼈 가쪽의 3분의 1 부위에 포스테리어 보더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클레비클의 가쪽, 옆에 그림을 보면 여기가 바로 클레비클의 가쪽의 일부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클레비클의 가쪽의 일부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케퓰라의 아크로미온,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아크로미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깨뼈 가시, 스케퓰라의 스파인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인설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등의 상부와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넓고 얇은 몸통의 뒤를 구성하는 근육이 바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브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페지우스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바로 액세서리 너브, 즉 크레니얼 너브 11번에 해당이 되죠. 요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턱 부위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가 목 앞쪽, 여기가 뒤쪽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이제 클레비클 쇄골뼈에 해당이 되고요. 이 후두부부터 해서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죠. 얘가 바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에 해당이 되죠. 클레비클의 외측의 3분의 1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트라페지우스 머슬로 향하는 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뇌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밑에까지 와서 트라페지우스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얘가 바로 액세서리 너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너브 말고도 경추 3번과 경추 4번에서 분지되어서 나오는 신경 일부가 이 액세서리 너브와 함께 트라페지우스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트라페지우스의 너브 이너베이션을 해주는 신경은 액세서리 너브, 크레니얼 너브 11번, 그리고 경추 3번과 4번의 척수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크레니얼 너브 11번 액세서리 너브가 담당해주는 근육 두 가지, 그게 바로 트라페지우스 머슬과 또 하나가 바로 SCM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한번 그림 다시 볼까요? 이렇게 액세서리 너브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트라페지우스까지 향하고 일부가 이렇게 중간에 분지가 돼서 SCM 머슬까지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세서리 너브가 담당하는 근육 두 가지를 고르라 하면 트라페지우스와 SCM 머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 아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그림으로 와서 볼까요? 트라페지우스 머슬로 향하는 여기 아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터리가 바로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에 해당이 되고, 이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는 어디서부터 분지가 되냐면, 지금 얘는 목의 옆모습입니다. 이 에올틱 아치에서 분지되어 나오는 서브클레비언 아터리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서브클레비언 아터리에서 버테브랄 아터리도 올라가게 되고 사이로 서비컬 트렁크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로 서비컬 트렁크의 이 일부가 분지가 돼서 바로 트라페지우스 머슬로 향하게 되죠. 뭐 이렇게 세밀하게 알 필요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림이 같이 있길래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어쨌든 트라페지우스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액세서리 너브와 경추 3번과 4번의 척수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블러드 서플라이는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는다.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는 사이로 서비컬 트렁크로부터 분지되어 나오는 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우선은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바로 스케퓰라와 클레비클, 이걸 바로 합쳐서 숄더 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숄더 거들을 몸통에 부착시켜주는 대표적인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퓰라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이다. 로테이션도 시켜주고 리트랙션,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이 다양한 스케퓰라의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주요 작용을 하는 근육에 해당이 된다.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여기 잠깐 다시 올라가서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굉장히 넓은 부위로 차지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세 부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아래로 향하는 1번, 그리고 이 옆으로 평행하게 향하는 2번 부위,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3번 부위, 이렇게 해서 세 부위로 나뉘게 된다. 이걸 알고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승모근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요 부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림섬유라고도 하고요. 이 위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 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scending fiber, superior fiber 또는 위쪽 부위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육의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얘가 바로 오리진이고 이쪽이 바로 인설션에 해당이 되죠. 이 오리진은 immovable 그리고 insertion이 movable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인설션을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승모근은 이 어깨뼈 스케퓰라를 위쪽으로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스케퓰라의 엘리베이션 작용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섬유 이 부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리진, 여기에 인설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잡아당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뼈를 들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스케퓰라의 리트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섬유는 리트렉션을 할 때 주로 담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름섬유, 얘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섬유.
여기가 오리진, 여기가 인서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디프레션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신체 검진을 하는 방법은 여기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환자분한테 어깨를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어깨를 위로 올리려고 하게 되고, 검사자는 양쪽 어깨에 이렇게 잡고 못 올리게 저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때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트라페지우스의 요 마진이 이렇게 분명하게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검사를 통해서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지금 기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슬은 넓은 등근, 광배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은 흉추부 중간 부위부터 요 아래쪽 허리 부위까지 해서 넓은 등 쪽의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오리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버테브라 T7번부터 L5번, 요추 5번까지, 흉추 7번에서 요추 5번까지 이렇게 넓은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이 T12 스피너스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부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더 표층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의 일부가 겹쳐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좀 지우고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의 오리진은 우선은 T7번부터 L5까지의 스피너스 프로세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넓은 파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파샤를 소라코 룸바 파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라코 룸바 파샤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일리아 크레스트, 엉덩뼈 능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엉덩뼈 능선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인설션은 여기 이제 슈메러스 상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스케퓰라의 아래쪽 마진, 즉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하죠. 스케퓰라의 인페리어 앵글의 일부와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 갈비뼈 몇 개와도 일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휴메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메러스에 바로 인설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등 뒤쪽에 있는 근육이지만 얘가 휴메러스의 앞쪽까지 이렇게 돌아 나와서 휴메러스의 앞쪽 부분, 상부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휴메러스가 있어요. 여기가 그레이터 튜버클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서 튜버클이 있죠. 그래서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사이에 이 그루브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그루브를 바이시피탈 그루브 또는 인터 튜버큘러 그루브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상부에 부착하는 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가장 바깥쪽이 펙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 그리고 또 가장 안쪽이 테레스 메이저 머슬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 그루브의 바닥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내측 부위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바로 여기에 이제 그루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그루브의 바로 내측 부위로 부착점을 갖는 게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의 전반적인 부착 부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제 너브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의 너브 이너베이션은 바로 소라코 도잘 너브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슴 등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림으로 잠깐 보죠. 밑에다 제가 그려놨는데요. 얘가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테레스 메이저 머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 바이시피탈 그루브에 바이세스 브라키아의 롱텐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 바로 내측에 이렇게 부착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너브 이너베이션을 해주는 요 신경이 바로 소라코 도잘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아터리가 바로 소라코 도잘 아터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얘네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의 대표적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큰 가슴근과 함께 에이디덕션, 윗팔을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다 그림을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 팔을 모을 때
이 휴메러스 상부와 결합을 하는 이 앞쪽의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큰 가슴근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이 큰 가슴근이 수축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면서 AD덕션을 이루게 되고, 또 등 쪽에는 이렇게 넓은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이 휴메러스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휴메러스를 모으는 AD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앞쪽의 큰 가슴근과 뒤쪽의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이 모두 다 휴메러스 상부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윗팔뼈를 모으는 동작을 하는 AD덕션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돌리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얘가 이제 수축을 해요. 그러면 윗팔뼈를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면서 이 스캐퓰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다운 로테이션을 시키게 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다운워드 로테이션.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이 이 휴메러스의 상부에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버드 로테이션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버드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근육이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나 아니면 옆으로 AB덕션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용을 하는 게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걸이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어 있겠죠. 이 스캐퓰라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운워드 로테이션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 즉, 이 팔을 굽히면서 턱걸이를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게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동작을 하는 뭐 턱걸이나 나무 타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팔을 올렸다가 잡아당기면서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서 위로 나무를 타게 되고, 장작패기, 카누젓기도 팔을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스키플라가. 이러한 운동들에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 즉 넓은 등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검사하는 방법은 여기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요 그림처럼 환자분들을 이렇게 좌우로 팔을 벌리게 한 다음에 팔을 모아보도록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검사자는 이 팔을 못 내리도록 이제 저항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뒤 겨드랑이 주름을 형성을 하는 게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겨드랑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로부터 이렇게 상완뼈에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주름을 형성을 하는 게 바로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큰 가슴근이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큰 가슴근의 마진이 겨드랑이에 이걸 엑실러리 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앞쪽 마진을 형성을 하는 게 바로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팔을 벌린 상태에서 팔을 모으는 동작, 이 동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앞쪽에 있는 펙토럴리스 메이저 머슬과 뒤쪽에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이 함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폴드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되고 마진이 보다 선명해지면서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등 쪽에 얕은 층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근육, 트라페지우스 머슬과 라티스무스 돌지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